속보, 미쳤다. 진짜 역대급 충격. 이강인 상상 초월 연봉 파장, 미쳤다. 진짜 역대급 충격. 이강인 상상 초월 연봉 알려지자 축구계 경악. 이번 여름 이강인 23 파리 생제르맹, 이 초대형 이적의 주인공이 될 뻔했다. 특히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의 한 구단은 1,000억 원이 넘는 제안을 하기도 했으나 파리 생제르맹 이하 PSG 이 단칼에 거절했다.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는 24일 한국 시간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의 인기는 매우 뜨거웠다. 프리미어리그의 한 구단은 이강인의 영입을 위해 7천만 유로 약 1,041억 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PSG는 그를 팀의 핵심으로 여기면서 제안을 거절했다라고 전했다. 이번 여름 이강인을 향한 인기는 뜨거웠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EPL의 한 클럽이 1,000억 원이 넘는 제안을 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고,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4천만 파운드 약 713억 원을 들여 이강인을 영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었다. 더불어 나폴리 역시 이강인을 원했다. PSG가 나폴리의 스트라이커 빅터 오시멘을 노리면서 협상이 진행됐고, 나폴리는 PSG에 이강인을 포함하는 조건을 요구했다. 핵심 스트라이커를 내주기에 자신들도 그에 맞는 선수를 데려오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PSG는 나폴리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다. 이어 사우디 이적설까지도 등장했었다. 오일머니를 등에 업은 사우디 프로리그의 한 팀은 이강인의 영입을 위해 초대형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다. 물론 현실적인 가능성은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이강인의 현재 입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이적 시장이었다. 여러 이적설에도 이강인은 PSG에 남는 것을 선택했다. PSG 역시 이강인을 팀 내 핵심 자원으로 여기면서 그를 지켜냈다. 하지만 시즌 초반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의 입지와 PSG에서의 입지는 많이 달라 보인다. 이강인은 리그 개막전을 시작으로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계속해서 선발로 기용하지 않았고, PSG 팬들은 이러한 결정에 의문을 품었다. 단순 공격 포인트가 아니더라도 이강인이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은 선발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엔리케 감독은 이 일은 불공평한 일이다. 나는 앞으로도 불공평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클린스만이 또 외신 인터뷰서 손흥민 이강인 갈등 언급 부끄러운 일. 위르겐 클린스만 독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외신과 인터뷰에서 손흥민, 토트넘과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의 이른바 탁구 게이트 논란을 언급했다. 앞서 다른 매체들과 인터뷰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시 들췄던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에도 당시를 떠올리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인도네시아 매체 콤파스닷컴은 최근 클린스만 감독과 현지 매체들의 화상 인터뷰 소식을 전하면서 클린스만 감독이 직접 탁구 논란을 설명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끌었던 한국 대표팀은 요르단과의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4강을 앞두고 완전히 무너진 듯 보였다. 당시 주장 손흥민은 저녁 식사 자리를 일찍 떠난 이강인과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손가락이 탈골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 준결승 전까지는 환상적인 여정을 보냈다. 특히 토너먼트에선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에 맞서 싸워야 했다면서 손흥민과 이강인의 다툼은 부끄러운 일이었다. 선수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다. 요르단과의 경기 전날 밤. 아시안컵 준결승이라는 가장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클린스만 감독은 팀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렸고,
다시 회복할 수 없었다며 당시 선수들에게 충분히 우승할 수 있고 최소한 결승에 진출할 수 있다고 말했던 대회였다. 쉽지는 않았더라도 두 선수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거다. 그 결과는 결국 코치진이 감당해야 했다. 그게 축구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클린스만호는 조별리그부터 토너먼트까지 그야말로 졸전을 거듭했던 바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실상 선수 탓으로 돌려버린 것이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전에도 외신들과 인터뷰에서 손흥민과 이강인의 당시 갈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했다. 최근에도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과 인터뷰에서 손흥민과 이강인이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이 손가락 부상을 입었다. 팀 분위기가 깨졌다며 그 싸움만 없었다면 요르단을 이기고 결승에 오를 수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오스트리아 세르부르 TV 토크쇼에도 안드레아스 헤어초크 오스트리아 전 수석 코치와 함께 출연. 파리 생제르맹 PSG에서 뛰는 젊은 선수 이강인, 가 토트넘 호스퍼 주장인 나이 많은 선수 손흥민에게 무례한 말을 했다. 결국 둘이 싸움을 벌였고 젊은 선수가 손흥민의 손가락을 탈골시켰다며 몇 명이 말리고 나서야 다툼이 끝났다. 선수단 모두가 충격을 받아 정신이 없었다. 그 순간 더 이상 원팀이 아니라고 느꼈다고 돌아봤다. 물론 대회 도중 일어난 선수들 간 갈등도 문제지만 이미 경질된 감독이 당시 상황을 계속 들추며 인터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결론적으로 선수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한편 당시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은 대한축구협회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이기도 했다. 영국 더 선의 보도로 처음 알려진 이 내용에 대해 축구협회가 매우 이례적으로 당시 상황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회 도중 대표팀 내부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을 축구협회가 매우 빠르게 공식화하는 바람에 일이 더 커졌다. 선수들끼리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에서도 축구협회는 사실상 방관만 했고 이후 대표팀 훈련 모습을 배경으로 이강인을 사실상 대국민 사과의장에 세우면서 또 다른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과 경질 등 일련의 과정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거센 비판에 직면한 결정적인 일이기도 했다.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자체가 정당한 절차가 아닌 정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선임이라는 의혹이 거셌기 때문이다. 정몽규 회장은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클린스만 감독을 만난 건 2번 잠깐 만났을 뿐이라며 정보가 잘못 퍼졌다. 박문성 해설위원도 유튜브를 한다. 신문은 잘못된 기사가 나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 요청이 된다. 하지만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퍼진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클린스만 전 감독은 정몽규 회장을 만났을 때 농담조로 한국 감독직에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정 회장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결국 한국 대표팀 감독이 됐다. 고 독일 주간이 슈피겔과 인터뷰한 바 있다. 3. 메시 호날두 시대 끝났다. 발롱도르 이미 확정. 본인도 알아 수상자 유출 첫 2000년 대생 위너 등장. 스페인 마르카는 24일 한국 시간 비니시우스는 파리에서 금빛 드레스를 입는다. 프랑스 풋볼은 한 달 안에 유럽 축구연맹 UEFA과 협력해 발롱도르상을 수여한다. 비니시우스는 모든 선수들이 매일 축구화를 신는 이유인 그 상의 영광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비니시우스는 일찌감치 발롱도르 수상 후보 1순위로 거론되던 주인공이다.
그는 지난 시즌 리그 26경기에서 15골 6도움을 올리며 레알 마드리드의 라리가 우승에 힘을 보탰다. 또한 UEFA 챔피언스 리그 UCL에서 10경기 6골 5도움을 터뜨리며 팀의 15번째 비기어 UCL 우승 트로피를 선물했다. 특히 비니시우스는 중요한 순간 반짝였다. 그는 맨체스터 시티와 UCL 8강 1차전에서 2도움을 올렸고 4강에서도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펄펄 날았다. 1차전에선 멀티골을 터뜨렸고 2차전에서도 드리블 돌파 8회를 기록하며 상대 수비를 뒤흔들었다. 비니시우스는 대망의 결승전에서도 강심장 면모를 자랑했다. 그는 도르문트를 상대로도 득점포를 가동하며 다시 한번 UCL 우승의 주역이 됐다. 비니시우스는 39경기 24골 11도움과 라리가 UCL 수페르코파 대 에스파냐 3관왕으로 2023에서 2024 시즌을 마무리했다. UCL 결승전이 끝난 직후부터 비니시우스에게 발롱도르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호나우두와 히바우두 등 브라질 전설 등을 중심으로 비니시우스의 수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발롱도르 위너 카림 벤제마도 레알 마드리드 후배인 비니시우스에게 힘을 실었다. 다만 로드리가 변수로 떠올랐다. 그는 맨체스터 시티의 역사적인 프리미어리그 PL 4연패에 이어 스페인의 UEFA 유로 2024 우승까지 이끌며 발롱도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로드리는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중원의 핵심으로 활약하며 대회 MVP까지 수상했다. 그럼에도 가장 유력한 발롱도르 후보는 비니시우스였다. 그는 공격수인 만큼 수비형 미드필더인 로드리에 비해 공격 포인트 면에서 주목받기 쉽기 때문. 각종 베팅 업체들도 비니시우스의 수상 가능성을 더 높게 내다봤다. 그러던 중 마르카가 아예 비니시우스의 수상이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매체에 따르면 비니시우스 본인도 이미 수상 소식을 알고 있다. 마르카는 파리 생강은 비니시우스의 세계 최고 선수 대관식을 기다리고 있다. 축구계는 이미 그를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받아들였고 그는 이제 프랑스 풋볼로부터 발롱도르를 넘겨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르카는 지난 20년간 발롱도르는 거의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몫이었다. 호날두의 동료 루카 모드리치와 카림 벤제마만이 그들의 지배에 도전할 수 있었다. 호날두가 2019년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면서 가능성이 열렸고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성과에서 비니시우스가 보여준 기여도와 중요성은 모든 의구심을 불식시켰다라고 덧붙였다. 매체는 발롱도르는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에 맞춰 한 계단씩 성장하며 보조 역할에서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다. 특히 두 차례 UCL 결승에서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냈다라며 비니시우스는 때때로 실수를 범하기도 했지만 팀에 맞게 변화하고 적응하고자 노력했다. 과거 조롱의 대상이었던 그는 상대 선수들에게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라고 강조했다. 비니시우스와 스폰서 계약을 맺은 나이키도 그에게 바치는 이벤트를 계획해둔 상태다. 마르카에 따르면 나이키는 발롱도르 시상식 이틀 후 마드리드에 있는 매장을 재개장하려 한다. 매장은 비니시우스를 하나의 아이콘으로 기려 그의 이미지와 황금색을 주요 테마로 잡을 예정이다. 황금 축구화도 이미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